유란의 변화가 시작된 건 정확히 3달 전부터였다. 갓 대학에 들어간 그녀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아줌마, 배고픈데 밥 좀 줘요.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보며 유라는 거칠게 말을 뱉었다. 말투만 보면 영락없는 40대 아저씨였다. 평소 자신을 이모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유란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유란 학생, 무슨 일 있어?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유란을 바라보았다. 허참, 말 많으시네. 배고파서 밥 달라는데 일은 무슨 일이여?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주머니는 유란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집에 들어왔던 터라 누구보다 유란의 성격을 잘 알았다.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고 다정스러웠으며 누구에게든 늘 깍듯한 아이였다.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라 구김살도 없고 항상 곱고 온화한 말투를 썼다. 유란이는 지 부모 성격 하나도 안 닮았지? 신기해. 거칠고 조급한 성격의 집주인 부부에게 시달릴 때면 어린 유란이 위로가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저런 난데없는 행동이라니 납득할 수가 없었다. 사모님, 유란 학생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유란의 엄마 정 여사에게 아주머니가 넌지시 귀띔을 해주었다. 정 여사는 옷을 갈아입고 곧장 2층 유란의 방으로 향했다. 유란아, 어머, 너 미쳤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란의 방에 들어선 정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란이 침대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방바닥에는 질비하게 꽁초가 쌓여 있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떨이가 없더라고요. 유란은 아무렇게나 꽁초를 비벼 끄고는 건들거리며 대답했다. 유란이 너 왜 그래 갑자기? 정 여사의 목소리가 높다란 천장 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런 정 여사를 보며 유란이 낄낄대고 웃었다. 놀라시긴. 따님 몸 잠깐 빌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슈. 정 여사는 충격적인 상황을 더는 보지 못하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3달 후 제법 살집이 있던 정 여사는 물기 빠진 행주처럼 말라 있었다. 부잣집 사모님의 몰골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딸 유란 때문이었다. 정 여사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딸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곳을 찾아다녔다. 유명 정신과도 찾아가고 용한 무당에게도 데려갔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죽겠어. 고심에 빠져있던 정 여사는 수소문 끝에 퇴마사를 찾아갔다. 한남동을 근거지로 둔 한 퇴마사였다. 잘 나가는 퇴마사인가 보네. 이런 고급 빌라에 살고. 정 여사는 의리의리한 저택을 보며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상황이 순탄치는 않았다. 저택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는 것이다. 퇴마사를 소개해준 지인에게 이미 정보를 얻은 것이 있는 정 여사는 몇 시간이고 대문 앞에 버티고 섰다. 그리고 계속 벨을 눌러댔다. 결국 한참 만에 대문을 연 남자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글쎄,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종일 문 앞을 지킨 보람도 없이 문전박대라니. 이런 취급은 처음인 정 여사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딸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정 여사는 대문 틈으로 머리를 밀어넣으며 재빨리 소리쳤다.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달라는 대로요? 완강하게 거부하던 남자가
돈 얘기에 멈칫했다. 일부러 몸값을 올리는 수작이었군. 정 여사는 한층 더 자세를 낮추며 말을 뱉었다. 네, 원래 받으시던 수수료의 2배 드릴게요. 2배. 정 여사의 거침없는 말에 남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껏 수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쩌지? 애써 당혹감을 감추며 남자는 그제야 문을 열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정 여사를 집으로 들인 남자는 그녀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보통 키의 평범한 체격,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 특출난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자가 퇴마사라니. 정 여사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정 여사가 퇴마사로 알고 찾아온 이 남자, 세우는 정식 퇴마사가 아니었다. 아직 한 번도 돈을 받고 퇴마를 한 적도 없었다. 어쩌다 보니 이 길로 들어선 겁 많고 정에 약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가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귀신을 본다는 것뿐이다. 1년 전 사업에 실패한 세우는 시골 폐가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알고 지내던 선배가 버려진 농가주택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귀신을 본 세우는 뜻하지 않게 그들의 원혼을 풀어주게 되었다. 지금 살고 있는 한남동의 저택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귀신의 원혼을 달래준 덕에 받은 것이다. 이후로 어떻게 알았는지 아름아름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는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 몇 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이제껏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사모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세운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크나큰 깨달음마저 얻게 되었다. 귀신을 보는 것이 돈이 된다는 깨달음 말이다. 그런데 퇴마사님 성함이? 꼼꼼히 세운의 얼굴을 뜯어보며 정 여사가 물었다. 제 이름이요? 세운은 자신의 본명을 말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했다. 그래서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을 내뱉었다. 제 이름은 안드레아입니다. 좀 전까지 집 천장이 울리도록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을 듣고 있어서일까. 세운의 입에서 난데없는 이름이 튀어나왔다. 이런, 안드레아라니. 망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이긴 했지만 세우는 화끈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안드레아 선생님이라 부르면 되겠군요. 제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정 여사는 지난 석 달간 겪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일단 말씀만으로는 제가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수수료 이야기부터. 이로써 세훈, 아니 퇴마사 안드레아는 첫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다음 날 저녁, 퇴마사 안드레아는 정 여사의 자택으로 향했다. 유란인 2층 방에 있습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의 찬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유란의 방문을 열었다. 냄새. 훅 치고 들어오는 냄새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핑크로 뒤덮인 숙녀방에 고른내라니. 한눈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를 본 척도 않는 유라는 두 다리를 책상에 올린 채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저 인간 엄청 싸움 못하네. 답답해. 유란이 보고 있는 것은 격투기 영상이었다. 격투기 좋아하나 봐요. 넌 누구냐? 그제야 안드레아를 인식한 유라는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저는 테마사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안드레아? 웃기고 있네.
유라는 한껏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얘기? 남자끼리 방구석에서 무슨 얘기를 해? 술 한잔 사면 혹시 또 모를까? 그래요? 그럼 나가서 술 한잔 합시다. 내가 살게요. 안드레아는 흔쾌히 대답하며 유란의 행동을 살폈다. 왜 원기의 모습이 안 보이지? 분명히 아저씨 귀신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 당혹감을 느끼며 안드레아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껏 다른 귀신들은 다 보였는데 혹시 이제 능력이 사라졌나? 어이, 안 나갈 거야? 성격 급한 유란이 멍하니 선 안드레아를 다그쳤다. 에이, 모르겠다. 돈도 이미 받았는데 무슨 수가 생기겠지. 집을 나선 두 사람은 동네 삼겹살집에 자리를 잡았다. 아줌마, 여기 삼겹살 3인분하고 소주랑 맥주 줘요. 좌식방에 자리를 잡은 유라는 앉기도 전에 술을 주문했다. 곱게 생긴 처자가 걸걸하네. 아주머니가 반찬을 늘어놓으며 말을 건네자 유란이 톡 하고 쏘아붙였다. 남이사, 남의 일에 신경 끄셔. 아주머니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누구한테나 적대적이라는 건 쌓인 게 많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지? 뒤이어 삼겹살이 나오자 유라는 불판 위의 고기를 마구 집어먹었다. 돼지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지. 잘못하면 병 걸려요. 귀신이 그런 걸 가리겠냐? 거칠게 내뱉는 유란의 목소리에 옆자리 손님들이 힐끗거렸다. 안드레아는 자신이 잘못이라도 한 양 연실 그들에게 목례를 했다. 근데 당신 몇 살이야? 아무리 귀신이라도 예의가 있어야지. 왜 자꾸 반말이야? 술이 몇 잔 들어간 안드레아는 꾹꾹 눌렀던 불만을 토해냈다. 예의? 얌마, 너 나 보지도 못하잖아. 그런 놈이 무슨 퇴마사라고 까불어.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안드레아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여. 수염 덥수락하고 우락부락한 모습 다 보이는구만. 그래? 나 수염이 너무 없어서 별명이 넷이었는데? 안드레아는 민망함에 툭 술잔을 비웠다.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귀신을 마주하자 안드레아는 갈피를 못 잡았다. 항상 먼저 귀신이 다가왔는데 반대의 경우가 되니 막막해졌다. 일단 속사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번 귀신은 자신의 모습도 자신이 처한 상황도 통 드러내질 않았다. 일단 안드레아는 상대와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쓸데없는 농담을 하며 티격태격 친분을 쌓았다.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인데요. 피곤한 얼굴에 가게 사장이 시계를 가리켰다. 벌써 10시가 넘었네? 그러게. 얼큰하게 술이 된 두 사람은 주춤주춤 밖으로 나왔다. 안드레아는 한적한 공원 벤치로 유란을 이끌었다. 슬슬 얘기를 끌어내볼 심산이었다. 이제 본 모습 좀 드러내봐. 억울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뭘 안다고 까불어. 그래봤자 피라미 귀신들 뒤치덕거리나 하던 놈이. 유라는 어깨를 건들거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안드레아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렀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때 까만 하늘 저 멀리 무언가 점처럼 반짝였다. 저게 뭐야? 반짝이는 점은 점점 커지더니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 드론이잖아. 뱅글뱅글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안드레아의 머리 위에서 맴돌았다. 아, 어지러워. 내가 술에 취했나? 순간 드론은 빠른 속도로 하늘 저 멀리 사라졌다. 안드레아는 다시 귀신을 설득하기 위해 유란을 바라보았다. 헌데 그녀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인다. 보여. 털끝 하나도 보이지 않던 원기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얼굴을 확인하려고 몸을 들이밀던 안드레아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나자빠졌다. 혼비백산의 비명을 지르는 안드레아를 보며 유라는 배꼽을 잡았다. 이제야 봤구만. 하지만 웃고 있는 원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온몸이 시커멓게 그을려 오그라든 그의 몸은 시뻘건 피부가 드러난 채 뚝뚝 살점이 흘러내렸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은 원기임에 분명했다.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안드레아는 한껏 체면이 구겨졌다. 퇴마사가 귀신의 모습에 놀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안드레아는 무안함에 되레 큰 소리를 쳤다. 이렇게 흉측하니까 숨기고 있었구만. 아유, 살다 이런 험한 꼴은 처음 보네. 태연한 척하려고 무심코 쏟아낸 그의 말에 원기의 얼굴이 불타올랐다. 뭐라고? 내 꼴이 어떻다고? 흉측? 원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안드레아에게 달려들었다. 불시에 일격을 당한 안드레아는 어이없이 나가떨어졌다. 뭐야, 지금 테마사랑 붙겠다는 거야? 안드레아도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 너 귀신 매운맛 한번 봐라. 기세 좋게 달려들긴 했지만 안드레아는 귀신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더구나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원귀 아닌가. 방법을 바꾼 안드레아는 큰 소리로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바실이나 고사리오! 안드레아가 주문을 외자 원기가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후 깔깔 웃기 시작했다. 이 녀석 진짜 웃기네. 너 퇴마를 책으로 배웠냐? 그랬다. 안드레아는 귀신이 보인 후부터 온갖 책을 섭렵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납득하려면 달리 방도가 없었다. 시중에 출판된 귀신 관련 책은 모두 사서 읽었다. 사건 몇 건을 의뢰받은 후론 퇴마사 관련 책도 모두 섭렵한 그였다. 바보 같은 놈! 안드레아는 주문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흉측하단 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어깨를 떨군 안드레아를 보며 원기도 공격을 멈추었다. 난 너랑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네 영혼을 달래주러 온 거지. 네가 어떻게 뭘 달래준다는 거야? 원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이렇게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뭐든 얘기하면 내가 도울 방법 찾아볼게. 다시 나란히 벤치에 앉은 그들은 까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실은 나 이 여자의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었어. 안드레아는 뭔가 사연이 있었음을 짐작했다. 이 나이 먹도록 계약직으로. 사건이 있던 그날 그는 야간 근무조 교대를 위해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다. 헌데 공장에 갑작스레 큰 불이 나면서 그와 동료 몇이 큰 화상을 입었다.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는 300만 원의 위로금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직인데다 근무 중도 아니어서 달리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그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목숨을 잃었다. 내가 원통해서 이대로는 못 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그들도 나처럼 고통을 느껴봐야지. 그랬었군.
안드레아는 볼 위로 흐르는 눈물을 슬쩍 훔쳐냈다. 사업 실패 후 비참한 취급을 받았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있어? 마누라랑 딸내미랑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갔더라고. 아내는 살아보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초등학생 딸은 없던 천식이 생겼어. 엉망이지 뭐. 당신이 다시 살아 돌아올 방법은 없어.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와. 걘 잘못 없잖아. 안 그래? 내가 바본 줄 알아? 다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가. 해결하고 나면 그때 나가지. 알겠어. 약속 꼭 지켜. 안드레아는 곧장 유란의 부모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원기에게 들은 내용들을 빠짐없이 캐물었다. 안드레아의 이야기에 유란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극비리에 처리한 회사 기밀 사항을 모두 알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퇴마사를 부른다는 아내가 영 마뜩치 않았던 그였지만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는 안드레아를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 딸이 돌아온다는 겁니까? 네, 제가 보증합니다. 조건은 유족들에게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위로의 말과 각 10억씩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10억씩?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에이! 안드레아의 제안을 유란의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냈다. 판단은 사장님 몫입니다. 사람 목숨값 10억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사장님 따님 인생과 바꾸는 거라면. 안드레아는 굳은 얼굴로 유란의 집을 나섰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 여사에게 연락이 왔다. 남편을 설득했어요. 오늘 내로 처리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은 언제쯤 차도가...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안드레아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유란의 집을 찾았다. 약속 지켰으니까 자네도 하늘로 가야지. 자네 얼굴 보러 가려고 기다렸지. 원기의 낯간지러운 말에 안드레아는 머쓱해졌다. 실은 고맙다는 말 하려고 기다렸어. 내 얘기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 당신이 처음이었거든. 무식하고 없이 산다고 다들 날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살아있을 때도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었지. 있어도 없는 듯이 눈에 띄어도 외면당하고. 근데 자네는 귀신인 날 오히려 인간적으로 대접해줬어. 이렇게 흉측한데도 말이지. 원기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유란의 몸을 벗어났다. 흉측한 얼굴 대신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하얀 빛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끝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안드레아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삶의 보람마저 느껴졌다. 퇴마사란 직업 나쁘지 않네. 4대 보험이 안 되긴 하지만 제법 페이도 괜찮고. 풍성해진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그는 집 근처 골목을 돌아섰다. 깜짝이야. 막 골목을 돌아선 그를 거구 둘이 가로막았다. 좋기 2미터는 되는 듯한 거대한 사내들이었다. 당신이 그 유명하다는 퇴마사 안드레아? 안드레아는 순간 직감했다. 이제부터 퇴마사가 자신의 천직이 되었음을.